안녕하세요 여러분, 또캠입니다. 작년 연말부터 새로운 LLM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서로 자기네 모델들이 최고라고 각종 수치를 들이밀고 있는데요. 다 필요 없고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를 가장 맛깔나게 해주는 모델을 찾아보겠습니다. 저는 네이버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체험단 활동도 하고 있고요. 동시에 AI 그라운드라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블로그 콘텐츠로 월 방문자가 약 1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조회수나 이벤트 수는 몇 배 많은 상황입니다. 비즈니스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플레이어로서 각 모델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블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총 4개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. 글쓰기와 관련한 각 모델의 특징을 먼저 간단히 알아보고 이 모델별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챗GPT 4.5 모델입니다. 기본 모델인 4옴니에 비해 긴 대화에서도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유지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와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을 지원한다 하고요. 더욱 감소된 환각 현상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살펴볼 모델은 클로드 3.7 소넷입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도 5시간 약 10회 정도 대화가 가능한데요. 이 10회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 대화의 길이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.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연스러운 한글에는 가장 최적화된 모델인 것 같은데요. 오늘 한번 다른 모델들과 견주어 보겠습니다. 긴 대화나 복잡한 문서에서 일관된 맥락을 유지하는 것도 체감상 굉장히 뛰어났고요. 모호한 지시사항이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연초에 화제가 됐던 딥식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라는 점입니다.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. 사용자가 몰리는 경우 제대로 기능을 쓸 수가 없는데요. 챗 GPT나 클로드를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딥시크의 기능이 적기도 하고 그나마 있는 기능도 불안전해가지고 딥시크를 쓸 이유가 아직은 없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볼 모델은 그록3입니다. 화제 인물인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출시한 모델입니다. 간단히 테스트해봤는데요. 답변 나오는 속도가 정말 빨랐고요. 그리고 모델의 완성도도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.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기초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연스러운 한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충청도 방언을 얼마나 맛깔나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문구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첫 구절을 영문으로 가져왔습니다. 각 모델별로 충청도 방언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챗GPT 4.5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충청도 방언으로 헤르만 헤세의 구절을 번역을 했는데요. 함 시작혀 본란에 캄캄먼 있었구먼 갖고 있던디 말이여. 충청도 방언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. 챗GPT 4 옴니에서는 방언이 되게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. 4.5에서는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클로드 3.7 소넷도 살펴보겠습니다. 3.7 소넷에서도 시작하겠소, 한 건 아니여, 지나갔지유, 나왔소, 알았지유, 의미했던 거여, 있었지유. 클로드 3.7 소넷에서도 충청도 방언이 맛깔나게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. 클로드가 잘 해줄 줄 알았습니다. 다음으로는 딥식의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. 딥식에서는 충청도 방언이 전혀 반영되었지 않았네요. 이야기로 시작할게, 과일들이 느껴져, 지나갔어, 나왔지. 번역은 잘 해주었는데요. 충청도 방언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록도 살펴보겠습니다. 그록도 딥시크와 마찬가지로 번역은 잘 해주었는데요. 충청도 방언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네요. 가볍게 충청도 방언 글쓰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챗 GPT 4.5 버전이나 클로드 3.7 소넷 버전은 충청도 방언을 잘 표현을 해주었는데요. 딥시크나 그록은 방언을 제대로 표현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. 이번에는 방언이 아니라 블로그 글쓰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블로그에 쓰는 어투는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어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충청도 방언이 아닌 이 블로그에 어울리는 어조는 얼마나 잘 반영이 되고 글의 구조가 얼마나 깔끔한지 각 모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로그 글쓰기 위에 있는 링크에 제가 잘 정리해 놓았고요. 기획안을 미리 작성해 두었고 이걸 토대로 초안을 만들어서 그 초안을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기획안 정리하고 작성 규칙 안내하고 섹션을 나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. 챗 GPT의 경우 4.5에서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잘 해주었습니다. 각의 기본 정보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섹션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. 나물 반찬들에 놀랐답니다. 진짜 역대급 하고 자연스러운 이모티콘까지. 기계의 맛이 좀 덜 나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물도 나왔습니다.
이 다음 내용도 자연스러운 한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기획안에 이렇게 방문 경험, 방문 계기 제목을 넣어주긴 했는데요. 저는 이 제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. 다음으로는 클로드 결과물 살펴보겠습니다. 챗 GPT와 완전 동일한 프롬프트와 과정을 거쳤고요. 첫 번째 결과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조화된 정보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. 정도로 미쳤어요. 챗 GPT와 비교해서 클로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써주는 건 기본으로 하고 알잘딱깔센 이런 제목 같은 것들을 잘 바꿔준다는 점입니다. 가게 기본 정보가 아닌 청주식당 기본 정보가 훨씬 더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구조화도 잘 되어 있고요. 이런 문구 같은 것들은 뭐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딥식인데요. 딥식은 여전히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모델입니다. 조금 긴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서버가 바빠서 지금 작업을 못한다고 합니다. 이게 서버가 지금만 바쁜 게 아니라 긴 프롬프트를 요청하게 되면 매번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더라고요. 그래서 딥식이 딥식했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무료로 간단한 프롬프트를 테스트해보긴 좋겠지만 제대로 된 실무 과제를 하기에는 딥식이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록3입니다. 아까 충청도 방언 테스트할 때 그록3가 굉장히 아쉬운 면모를 보였는데요. 지금 이 블로그 콘텐츠 작성할 때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전화 한 통 해보세요. 느껴지지 않나요? 이건 미쳤어요 진짜.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입니다. 뭐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로 개선할 수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아닌데요. 이 다음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잘 반영된 것 같은데요. 중간에 일본어가 섞여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블로그 글쓰기 관련해서 챗 GPT 4.5와 클로드 손의 3.7 그리고 그록 모델의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요.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비교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워드에다가 그대로 결과물을 복붙해 가지고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 모델별로 결과물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걸 제외하더라도 분량을 봤을 때 챗GPT는 2페이지 조금 넘게 나왔고요. 클로드는 거의 4페이지의 분량이 나왔고 그록도 2페이지보다 조금 더 긴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. 한눈에 봤을 때 구조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록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챗 GPT나 클로드가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. 분량이나 이런 제목 같은 것들을 알잘딱깔센 바꿔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클로드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는 LLM 중 블로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충청도 방언을 먼저 시켜보았고요. 실제로 네이버 맛집 블로그 콘텐츠도 작성해보았습니다. 먼저 충청도 방언 테스트에서는 챗 GPT와 클로드가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. 두 번째, 맛집 블로그 콘텐츠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는 역시나 클로드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. 정확히 같은 프롬프트, 같은 절차를 거쳤는데도 클로드가 가장 분량이 길었고 딱 봤을 때 정보의 구조화가 잘 되어 있었고요. 알잘딱깔센 제가 원하는 대로 제목도 잘 바꾸어줬습니다. 생각보다 챗 GPT와 그록의 성능이 뛰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클로드에 비해선 분량이 좀 적었고 센스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요. 자연스러운 글쓰기 측면에선 클로드와 비교가 어려웠습니다. 챗 GPT와 그록을 비교해보자면 챗 GPT가 조금 더 나은 느낌이었습니다. 정보가 더 구조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. 블로그 글쓰기에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제 테스트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델을 알아보고 있다,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클로드 3.7 소넷과 그록3를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. 두 모델은 매일 무료로 어느 정도 사용해 볼 수 있으니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성형 AI 실무 활용 콘텐츠와 블로그 활용 방안을 주제로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